자, 이어서 38페이지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어, 그런 걸 없애버리고, 자, 공감각. 자, 38페이지에 공감각이 나와 있어요. 공감각. 자, 공감각이 무엇일까? 공감각이 무엇일까? 그냥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미술사랑 연관성이 있는 거야. 자, 신경학적인 조건에 기반한 현상으로 인간의 다양한 감각들 중에 한 영역에 감관에 자극을 주었을 때 이 자극이 자동적으로 다른 감각의 체험을 불러일으키는 현상. 어떤 특정 그 뭐 연주나 어떤 그 감흥에 의해서 다른 어, 그 감각으로 영향을 주었을 때의 현상을 이야기하는 건데, 특징에 의해 보시면 이러한 공감각적 체험은 이쪽 칸딘스키 나와요. 칸딘스키. 그래서 칸딘스키하고 공감각하고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칸딘스키의 추상미술 발전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공감각이. 그래서 쭉 위로 가시면 칸딘스키는 모스크바에서 열린 로엔그린 연주회에서 음악 소리가 동시에 시각적인 이미지로 변환되어 눈앞에 펼쳐진 듯한 체험을 한 것에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 추상화의 가능성에 대한 확신을 갖고 화가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즉 음악이 대상 세계의 모방과 무관하게 오직 음들의 배열과 어우러짐이 만들어내는 그 화음과 리듬을 통해 감동을 주는 것처럼 회화 역시 회화 요소들 간의 그 추상적 구성으로 유사한 감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생각이 것인데, 자, 여기까지. 그러면 음악이 그 음들의 배열에 의해서 리듬을 만들고 감동을 주게 되는데, 우리 회화도 조용사 원리들이 결국은 배열이 되죠. 새롭게 배열이 되면서 감동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이렇게 일맥상통한 부분을 본 겁니다. 자, 그는 이런 생각을 더 발전시켜 1913년에 추상미술을 창조하게 된 거예요. 비대상으로부터. 그죠? 그래서 또한 이러한 공간각의 체험은 칸트키 동합예술에 대한 이해와도 밀접한 연관성을 갖게 된다. 그래서 되게 처음부터 어떤 통합적인 개념을 추구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에서 얘기한다면. 그러니까 음악에서 받은 감흥을 그 평면 회화의 추상으로 다시 에, 탈바꿈시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작품 보시면 칸디스키가 기획해서 근본과 그다음 악보까지 극본과 악보까지 준비했으나 전쟁으로 인해 실현되지 못한 노란 울림, 그리고 바우하우스에서 상연되었던 그 무소르그스키의 그 전람회 그림에 맞춰 연출된 움직이는 채색된 그 기하학적 형태들의 공연이 이제 그런 예다. 그래서 뭐 칸디스키는 이 공감각 그 자체가 결국은 다른 장르에서 얻은 감동이 회화로서의 모방이 아닌 추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음. 그래서 칸디스키랑 연결됐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칸디스키랑. 자, 그 다음에 공공 디자인은 뭐 의미 없고 공공 미술을 좀 볼게요. 공공미술. 퍼블릭 아트는 이 공공미술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은 우리가 이제 기존의 미술관에서 벗어났다는 것이죠. 미술관에서 벗어나 모든 사람이 향유할 수 있는 미술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의를 보면 공공미술을 위한 어떤 특정 목적을 위해 계획되고 실행되는 미술인데 공공을 위한 겁니다. 이 공공이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모든 사람이 어느 정도 좋아할 만한 그런 공공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공공성이라는 것은 암묵적인 그 대중들에 대한 어떤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이제 에, 간혹가다 이제 그런 작품들이 있죠. 이제 그걸로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주로 이제 문제 삼은 것이 리처드 세라 요 작품. 요 작품이
여기서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던 길을 막고 있고, 그리고 또 이것 때문에 삥 돌아, 굉장히 크게 졌잖아요. 삥 돌아가야 되고, 막, 사람들 하여튼 불편하게 했어요. 근데 결국은, 이것을 왜 뭐 소송 걸고 막 이런 것까지 미술사에 나오냐면, 공공미술이기 때문에 그래요. 공공미술. 그래서 이제 아무리 작품이 좋다 하더라도, 암묵적으로 이제 대중들과의 어떤 소통이라든가 대중들의 어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공공미술로서의 생명성은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결국은 철거시키게 되죠. 그래서 작가로서는 이 작품이 꼭 이 장소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 놔야 된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공공미술에 대한 일환으로서는 여기서 놓을 수가 없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면 다시 위로 가서 그래서 공공을 위한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보통 흔하게 통용되는 의미의 공공미술은 공공장소에 설치된 누구나 접근이 가능한 조각이나 벽화 설치력을 가리키죠. 그러나 21세기 접어들면서 점차 공공미술의 중요성과 영향력이 확대되어 가면서 최근의 공공미술은 동시대주류의 미술의 흐름과 별도의 자체적인 비평담론과 후원 시스템을 갖춘 국제적 미술 영역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특징과 의의 보시면은 현대 공공미술의 기원은 1960년 위로 올라가는데 플럭서스 운동과 70년대 마타 클락의 건물 자르기 요거 제가 요거 한번 보여드리려 했는데 제가 수업 때마다 요 작품 시험 때 요거 내거든요. 마타 클락 건물 자르기는 한번 보세요. 저는 하도 많이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 건물 자체를 오래된 이제 건물 이런 데를 이제 건물을 구입을 해서 말 그대로 자르는 거예요. 자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공성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대표적인 사례로 보이기도 하고 플럭서스는 공연성 때문에 그래요. 대표되는 장소의 특정적 작업에 찾아볼 수가 있고요. 이들 작업들은 과도하게 개발되는 도시 환경에 대항하여 예술가가 작품 활동을 통해 공적인 영역에 개입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공미술은 공적인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개입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 환경과 인간과의 어, 휴머니즘적인 상호작용을 시도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후 공공미술은 하나의 독립된 장르로 성장하게 되는데 이는 사회적, 정치적, 금융적 요소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기존 미술계에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공모에 참여하게 된다. 그러면 여기 보면 이는 사회적, 그 정치적, 금융적 요소에 좌지우지되는 기존 미술계의 반감.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보통 갤러리 이 자체에 내가 작품을 만들었을 때 아무 갤러리에 받아주나요? 그렇지 않죠. 이 갤러리의 상징성은 상업성을 상징을 아무래도 무시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반감을 가진 작가들. 원래 잘 나가는 작가들은 굳이 이럴 필요 없죠. 그런데 그런 반감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공공미술에 이제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변화에 따라 예술가의 대한 개념도 바뀌어서 기존의 독립적이고 자유분방한 이미지의 창작자에서 그럼 여기서 그러면 공공미술에서 특징 중에 어떤 기존의 그 예술가의 어떤 분위기, 특징도 바뀌었다라는 거죠. 기존의 독립적이고 자유분방한 의미의 창작자에서 그럼 결국 창작자, 그죠? 도시 경제에 고용되어 제한된 조건의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그 계획자로 그러니까 예술가 개념이 변화됐다는 거죠.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는 이 공공성이고 뭐 필요 없고 작가의 개성을 표현하고자 나는 이 장소에 이런 작품을 할 거야. 아까 세라 작품처럼. 근데 철거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작품은 결국 이 공간, 이 프로젝트, 도시의 이 계획이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실행하는 어떤 프로젝트 계획자로 예술가가 바뀌었다는 거죠. 기존의 벽화나 공공조각, 도시 기념물 등을 인식되던 공공미술의 형태도 다양하대요. 도시계획과 블렌딩 작업, 웹 도큐멘테이션이나 블로깅, 아트, 그 페스티벌이나 거리 퍼포먼스 같은 행사 등의 다양한 형태의 활동이 공공미술 영역에 이루어졌다. 그래서 퍼포먼스, 이런 페스티벌의 퍼포먼스도 여기에 해당된다는 거죠. 특히 건물의 그 빛이나 영상 작품,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미디어 파사드가 되겠죠.
이것도 공공미술에 들어가요. 그래서 공공미술의 대표적인 장르로 크게 부상을 했고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나왔었죠. 그다음에 네덜란드의 그 아인트호벤에서 열리는 STRP 페스티벌의 대표적인 미디어 파사 축제로서 영화, 영상, 음악, 퍼포먼스 등과 테크놀로지 결합한 종합적인 형태의 공공미술을 선보이기도 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뭐냐? 공공미술이 결국은 미디어 아트와 접목돼서 대중들한테 보여지는 어떤 미디어 파사드라든가 아니면 건물에 비춰지는 그런 많은 형태들의 미술들이 공공미술로서의 어떤 특징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공기관의 법적인 계약을 체결하고 그 협상하는 과정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고, 그러나 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공공장소에서 활동하는 뱅크시, 이제 뭐 공공미술로 얘기도 하겠지만 뱅크시 같은 경우는 그쵸. 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공공장소에 활동하는 뱅크시와 같은 그래피티 아트 예술가들도 있고요. 이 밖에 공공미술에서 윤리적, 생태적, 정치적, 종교적 문제들이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는데, 이는 공공미술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향한다는 점에서 필연적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다. 그래서 이런 작품들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서 아니다. 왼쪽으로 가서 영향과 변천에서 공공미술의 중요성과 영향이 커짐에 따라 공공미술에 대한 이론적 논의도 광범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공공미술을 이론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건축학과 도시학 이런 것들도 기입이 된대요. 그래서 그런 것에 논의해야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리고 이러한 이론적 논의 방향은 궁극적으로 공공이론과 민주주의 이론에 대한 관심으로 향하고 있어요. 이렇게 공공미술에 대한 논의가 범위가 광범위하게 확대되는 경향 속에서 공공미술은 실제로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뉘고 있다. 중요한 말입니다. 중요한 말이에요. 두 가지 방향. 하나는 프란시스 알리스, 이 중요한 작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미술사에서는 상당히 이게 우리가 이제 현대미술 쪽에서 굉장히 많이 개인적으로, 제가 좀 감명 받았나? 하여튼 되게 각인된 작가였어요. 이 작가도 그렇고, 그래서 프란시스 알리스의 작업과 같이 공공 문제에 대한 글로벌한 이슈를 직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마이클 피스키, 마이클 이 사람 작업도 그래요. 작업처럼 도시 환경의 특정 문제에 대한 한정에서 장소의 특정적인 작업을 깊이 있게 풀어나가는 방식, 두 가지 방식입니다. 그래서 프란시스 알리스 같은 작업같이 공공 문제에 대한 글로벌한 이슈, 그 다음에 마이클 피스키 작업처럼 도시 환경의 특정한 문제에 한정되게. 그러니까 아무래도 프란시스 알리스가 좀 더 큰 개념이겠죠. 그래서 두 작가가 상당히 의무가 있어. 이거 그냥 지나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프란시스 알리스부터 봅니다. 자, 프란시스 알리스는 벨기에 출신의 그 현대 행위예술가예요. 행위예술가입니다. 행위예술가고요. 프란시스는 노마드 아티스트라고 해가지고 우리말로는 여행하는 예술가. 그래서 노마드 아티스트, 여행하는 예술가라고 불린다. 또한 멕시코라는 지역의 특징을 프랑스 예술의 그 모티브이자 예술 재료가 되기에 우리는 그를 장소의 특정적 미술가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행 갔다가 멕시코에서 작품을 이제 주로 하게 되죠. 그의 작업이 이토록 주목받는 것은 어지러운 사회적 문제, 이 사람 좀 크게 간다고 그랬죠. 사회적 문제를 그만의 유머를 가미한 시적인 유머로 풀어내는데 사회적 문제를 다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프라이스 퍼포먼스가 가끔 뭔가를 하는 것은 sometimes doing something related to nothing. 그래서 가끔 뭔가를 하는 것은 아무것도 일으키지 않는다. 우리는 노동이 때때로 들인 노력과는 별개로 아무런 결과를 도출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지적해요. 그래서 그는 태양이 장렬하는 오후에 한낮에 꽁꽁 얼린 얼음을 질질 끌고 멕시코시티를 돌아요. 그래서 단단했던 얼음은 태양 아래에 다 녹아 사라지죠. 그래서 힘겨운 노동이 그 어떤 생산적 결과물도 남기지 않고 허무하게 소비되고 있다는 거야.
이 퍼포먼스는 멕시코시티 근로자들이 고된 노동과 그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임금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끌고 갑니다. 예, 이렇게 끌고 가고, 처음엔 이게 힘든 건데, 이게 발로 툭툭 밀고 가요. 이제 발로 툭툭 치고 가요, 이런 식으로. 그러더니 이렇게 흑청만다. 예, 이렇게 돼요, 이렇게. 예? 굉장히 유명한 작가예요, 이 사람. 근데 제가 이제 미술사 쪽으로 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작가들이 이제 눈에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사람이긴 한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은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을 다루고 가잖아요. 근데, 근데, 사실 이 작품을 보고 제가 좀 감명받았다, 뭐 이게 각인됐다, 이게 아니라 사실은 이 작품이에요, 이 작품. 이거 이제 영상으로 예전에 이제 예, 봤던 건데, 재밌어요. 이게 산을 옮기는 겁니다. 산을 옮기는 거예요. 제목이 산을 옮길 만큼의 믿음. 프란시스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 이게 재밌는데 산을 옮길 만큼의 믿음이라는 말이 있어요. 원래가. 그래서 긍정적인 믿음이 기적을 불러온다는 의미예요. 어, 그래서 2002년에 프란시스는 페루와 리마 경계 지역인 어, 벤타니아의 거대한 모래 언덕을 옮기고자 한 거죠. 이게 산이라고 했는데 이제 모래 언덕이라고 하죠. 어, 그래서 모래 언덕을 옮기고자 한 프로젝트인데 다 미쳤다고 했어요. 프란시스는 500명의 자원봉사자, 이게 그냥 돈 주고 사람을 산 것도 아니야. 자원봉사자들을 대동해서 이들에게 삽을 하나씩 줬어요. 그리고 줄을 맞춰 세워서 구에 따라 삽질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15분가량 비디오로 제작됐는데 앞부분에는 여기에 동원된 자원봉사자들의 작업자 인터뷰를 담았는데 처음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사람들의 반응은 뭐 바보 같은 말도 안 되는 것이 뭐 있겠는데 하지만 이 작업을 마치고 난 소감을 담은 인터뷰에는 할 수 있다. 우리가 해냈다라는 성취감. 물론 이 산을 옮기지 못했어요. 성취감을 듣고 있고 그 바로 이제 프란시스가 이제 기대한 것이고요. 그가 이 프로젝트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때로는 아주 우스꽝스러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신념을 가지고 서로 힘을 합친다면 작은 변화도 일으킬 수 있다라는 되게 뭐 긍정적인 내용이죠. 이 프로젝트는 멕시코 국민에게 아무리 고질적인 문제라 해도 함께라면 해결할 수 있다라는 희망과 응원을 보내는 굉장히 뭔가 사력 있고 상징적이고 그다음에 스케일이 어떤 큰 유익적인 내용들이 꽤 많죠. 그죠? 저는 이걸 좀 이게 예전에 이제 이 작품 활동 되게 좀 각인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런 큰 개념의 어떤 작가들이 그 공공의 어떤 특성들을 주목한 거고 또 하나는 누가 있었냐면 마이클 핀스키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마이클 핀스키는 어떤 특정 공간의 도시에 대한 문제점 이렇게 고론했잖아. 영국의 아티스트 마이클 핀스키의 설치로 대기 오염에 대한 실적인 체험을 이끌어가는 심각성을 전달하는데 예술가 마이클 핀스는 지구의 날에 맞아서 런던의 그 서머셋 하우스라고 해가지고 플루션 팟이라는 전시물을 만들어요. 개발도상국이 경험하고 있는 대기 오염이 얼마나 심한지를 상기시키기 위해 비닐로 만든 비닐하우스 같은 방구용품 여러 개로 이루어진 공간, 뉴델리, 베이징, 상파울루 같은 곳에 나쁜 공기부터 깨끗한 공기를 각각 넣은 건데 방문자들은 그 안에 공기를 직접 경험하면서 구조적으로 만들어지는 개도국의 상황부터 대기오염의 심각함에 대해 유도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게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통로가 돼 있다. 그럼 이렇게 근데 실제 대기 오염의 심각성을 보여주기 위한 거고 체험시키기 위한 건데 몸에는 해롭지 않아요. 그래서 대기의 어떤 냄새들을 추출해 가지고 만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안에 이제 통로를 통해서 이제 다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첫 번째 통로의 그 비닐하우스에는 굉장히 깨끗한 도시의 공기, 좋은 공기의 향을 넣고 거기서부터 점점 안 좋은 공기의 대표적인 도시의 그 환경의
오염된 그런 냄새들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몸에 해로운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체험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디젤 그 기관이 많은 나라에서의 공기가 탁한 데는 그런 냄새들을 추출해가지고 뭐 식초라든가 뭐 이런 걸로 만들어가지고 했다네요. 그래서 어떤 환경, 여기에 국한돼서 표현하는 공공미술의 어떤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응? 오케이. 아이고, 이것도 시간이 죄송해요. 너무 22분이나 지났네. 이거 설명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과서, 좀 보고 마무리 해야겠네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열공하십시오.